지옥에서도 데리고 온다는 자원 파이어블러의 가치는 분명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공급이 많아졌기에 희소성이 조금 떨어진 측면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완 투수는 어느 리그든 어느 팀이든 막론하고 일단 긁어보는 것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메이저리그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직 한 번도 빅리그에서 뛰어보지 못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MLB로의 도전을 선언한 현 일본 최고의 자완 선발 투수 이마나가 쇼타 선수는 MLB 팀이라면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긁어볼만한 투수일 겁니다. 그럼 30살에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이 선수는 어떤 장점으로 긁어볼만한 선수인지 선수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본 투수와 비슷하게 크지 않은 체형입니다. 178cm의 키와 90kg 이내의 몸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흔한 투수의 체형이지만 전체적인 야구판을 봤을 땐 선택받은 신체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준점이 MLB로 바뀌게 된다면 그 기준치는 더욱 빡세지죠. 즉 스몰 사이즈 피처라는 말입니다. 투수로서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럼 도대체 투수에게 스몰 사이즈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매번 작은 선수들에게 이런 말이 나오는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야구 팬분들이 우려하는 제1사항이죠. 바로 부상 때문입니다. 피처의 관절과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팬분들에게 스몰 사이즈 피처는 언제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선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많은 사례에서 스몰 사이즈 피처가 빨리 몸이 망가지는 것들을 많이 봐왔던 것도 사실이죠. 특히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키가 작으면 그 신체적 부담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현재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건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드릴 만한 요소가 있어서 다음에 라이브를 통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확실한 건 작은 키는 빠른 볼을 던지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쇼타 선수는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마나가 쇼타는 2016년에 일본 리그에서 데뷔해 2023년까지 총 8시즌 동안 1002이닝을 던졌으며 한 시즌 최대 이닝은 2019년에 던졌던 170이닝입니다. 부상 시즌과 코로나 단축 시즌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가 리그에서 평균적으로 먹어준 이닝은 대략 135이닝 정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즉 확실히 내구성과 체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란 뜻이죠. 이번에 다저스와 역대급 계약을 맺은 요시노부의 경우 최대 192이닝 이상을 2시즌 연속한 기록도 있으며 레귤러를 도약한 이유로 봤을 땐 대략적으로 평년 162이닝을 먹어주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하는 구단에선 이 점을 매우 고려하고 있을 부분이겠죠. 이런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체력 점수는 5점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투수 자체의 완성도를 살펴볼 수 있는 공의 위력입니다. 우선 쇼타 선수의 평균 구속은 146.8km로 MPB 평균 144km보다 빠른 속도이긴 하지만 MLB 평균인 93.8마일에 못 미치는 91.3마일 정도입니다. 즉 속도는 더 이상 장점이 아니란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 구속은 이마나가 쇼타 선수에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최대 구속은 155km까지 던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특히 쇼타는 구위형 투수로서 1분 기록 2600대가 나오는 살벌한 RPM을 보유한 포심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일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 정도 수준이 MLB에서도 나온다면 5손가락에 드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일본 투수 중 차금 구속이 가장 빠른 선수라고 일본 타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직구 구위는 현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또한 이마나가 쇼타 선수의 특이한 리듬이 있는데 천천히 분리 동작까지 이루어졌다가 변속을 통해 갑작스럽게 빨리 던지는 리듬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어그러뜨리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특히나 익숙하지 않는 타자들은 정말이지 어려울 수 있는 투구폼이죠. 타이밍이 스포츠인 야구에선 아주 큰 장점이자 쇼타 선수가 갖고 있는 위력 중 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쇼타 선수의 직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디셉션입니다. 디셉션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자완 투수가 갖고 갈 수 있는 최고의 매력은 바로 이 디셉션이란 것인데 이 디셉션 활용을 매우 잘하는 케이스입니다. 우타자건 좌타자건 공이 릴리스 되는 순간이 돼서야 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변조되는 투구폼의 리듬과 높은 회전수와 합쳐져 그의 패스트볼을 더욱 위력있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죠. 특히 우타자 상대로 몸쪽 승부를 겁나게 좋아하는데 앞서 말한 장점은 그가 몸쪽 승부를 하는 데 있어 전혀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주는 특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의 특별한 메커니즘적인 측면과 패스트볼 자체의 위력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여 그의 구위 점수를 매기자면 7.5점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MLB에서 경쟁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쇼타 선수의 피칭 아스널부터 살펴보자면 1구종 포심 패스트볼, 2구종 슬라이더, 3구종 체인지업, 4구종 커브입니다. 자완 투수라서 그런지 일본 투수들의 메인 구종인 스플리터를 던지지 않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그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서클 체인지업을 제법 잘 던집니다. 구사율을 보자면 대략 포심이 45에서 48% 정도이며 슬라이더는 25에서 28% 정도입니다. 3구종인 체인지업은 20% 이내로 구사하고 커브는 가끔 던지는 정도인 5% 이내로 던집니다. 대략적인 패턴을 보자면 보통 포심으로 카운트 싸움을 하고 슬라이더는 치게 만드는 용도로 7, 헛스윙 용도 3 정도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삼진의 많은 부분을 슬라이더가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3구종인 체인지업은 보통 위닝샷으로 이용합니다.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카운트 싸움으로 타이밍을 빼앗기 좋은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죠. 4구종인 커브는 초구 또는 슬라이더를 던지기 어려울 때 던지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포심의 경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많이 구사하는 만큼 당연히 결정구로 포심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몸쪽 패스트볼을 결정구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패턴은 그의 슬라이더를 조금 더 빛나게 만들어주죠. 그의 몸쪽 패스트볼 이후 나오는 백풋 슬라이더, 백도어 슬라이더 모두 타자에겐 상당히 어려운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쇼타의 슬라이더는 철저하게 2구종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볼을 배제하고 단순히 그의 변화구만 보더라도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완성도는 좋은 편입니다. 슬라이더는 정말 배는 듯한 느낌을 주며 체인지업은 당혹스러운 느낌을 주기에 아주 충분하죠. 이런 변화구의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148이닝 동안 174개의 삼진을 솎아내며 탈삼진 왕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변화구의 활용 능력 이나 카운트 싸움 그리고 변화구 자체의 위력을 봤을 때 그의 구종 점수는 6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LB 4선발 자리는 맡을 수 있는 정도의 구종 구사 능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를 평가해 봤는데요. 세 가지 중요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선발 투수, 특히 엄청난 이동거리와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MLB에서 쇼타의 체력은 불안한 요소입니다. 다만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 훌륭하며 주력 무기인 패스트볼은 3선발 아주 좋게 봐서 2선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변화구 능력도 아주 준수하죠. 하여 3대 총점 18.5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등급표에서 C- 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4선발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MLB 선발 투수 공급이 적어지는 판국이기에 이 정도의 투수 자원을 얻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 어느 팀이든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마나가 쇼타 선수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조금은 알게 되신 것 같으신가요? 아직 팀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곧 1억 달러 이상의 큰 금액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가 되든 내년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